김한철 씨라는 분은 간경화, 간암 아주 심해가지고 거의 비형간염 오래 앓았어요. 우리 선생님도 비형간염 오래 앓았습니까? 그러다 이제 경화가 오고 복수, 흑달 이래가지고 심했는데 마지막에 아무것도 이제 먹지를 못하니까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다른 건 안 맞고 이걸 이제 먹을 수 있게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나와버렸는데 우리도 몰랐어요. 자기가 이제 좋아지니까 어디 이제 기고를 했어요. 어디 잡지에다가. 근데 그걸 MBN에서 이제 보고 섭외를 해서 이제 취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안 했지요, 치료가 없지요, 말기니까. 네. 네? 목요일 날 밤 11시 MBN에서 곡물건강법이라고 80분을 방영했어요. 네, 밤에. 그거 이제 천기누설에. 곡식 먹고 난 살에 식도 안 붙어가지고 여러 가지가 아마 그거 보고 연락이 좀 많이 오더라고요. 어쨌든 잘 오셨습니다. 이제 여기는 질병을 연구하는 데는 아니고 건강을 연구하는 데입니다. 다들 건강이 필요하니까 이제 모두에게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거는 간에 뭐가 좋고 암에 뭐가 좋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몸은 어디가 아프든 무슨 병이든 피가 몸을 다 고쳐요. 나무에 흐르는 수액에 의해서 나무도 자라고 잎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 맺듯이. 그래서 이 방법은 병에 관계없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좋은 피가 만들어지고 잘 순환되게 할까?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검사가 피검사잖아. 그지? 예. 피검사 하나로 요즘 한 40만 원 주면 한 640가지 이상 병을 647가지인데 더 늘었을지도 몰라요. 자꾸 이제 새로운 게 밝혀지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도 여기서 하는 것이 피라는 거는 인간이 못 만들어요. 바라볼 뿐이지. 단지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음식이 피가 된다는 사실은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환자가 돼 보면 병이 걸리면 무슨 생활 습관이 좋다 이거보다는 무슨 음식이 어디에 좋다 여기에 막 꽉 쩔어가지고 좋다는 걸 찾게 돼요. 근데 절대로 우리 머리를 믿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내 몸에 좋고 나쁜 걸 다 분별할 수 있어서 우리가 살았다면 이 병 안 걸리거든요. 절대로 내 생각을 의지하면 안 되고 이제 몸이 원하는 삶. 예를 들면은 가장 좋은 피가 만들어지는 첫째 조건은 대변이 좋은 음식이에요. 예, 대변이 모양을 갖추고 황금색이고 가스가 안 차고 손으로 주물러도 구수한 향이 나야 되겠죠. 근데 만일에 퍼지고 냄새나고 구리면 썩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떤 음식이 제일 좋을까 봤더니만 입에서 항문까지가 소화기관의 길이가 10m입니다. 10m인데 전체를 쭉 살펴보면은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생각했던 채소 섬유질 소화액은 전혀 없어요. 0%예요. 채소 소화액이 0%라고. 근데 문제는 생채소를 먹을 경우에는
폐비나 비료를 주기 때문에 질소가 많아요. NO3라는 이 질산염이 소화 과정에서 산소가 하나 탈락되고 아질산염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아민이란 물질이 아질산염과 결합이 되면 한 300여 종의 유독물질이 생겨요. 그 중에 95%가 간 독성, 세포 돌연변이, 암을 일으키기 때문에 생채소나 이런 걸 많이 먹고 나면은 이 독성 물질을 내 몸 스스로가 흡수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대장에서 마지막 수분을 흡수할 때 수분을 흡수하는 문을 다 닫아버려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대변이 모양 있는 변을 못 봐요. 변이 퍼진다는 것은 변에 독성 물질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기 먹고 나면은 변이 퍼지고 냄새가 독하죠? 왜냐하면 이 단백질 소화액은 탄수화물 곡식 소화액의 10분의 1 정도예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 밥은 조금 먹고 고기 많이 먹지 않습니까? 집에 와서 화장실 가보면 냄새 어때요? 그 정도 썩는 걸 식탁 위에 올려놓고 안 먹으면서 먹어서 썩혀버리니까. 근데 그게 보면 탄수화물 같은 부분은 많이 이제 얘기를 안 하잖아요. 요즘에 또 소위 말하는 다이어트 문화에 그런 얘기를 맞는지 모르겠지만 탄수화물 많이 섭취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맛들을 많이 먹어요. 자, 이제까지 우리가 뭐는 뭐에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왔지만은 답이 없어요. 채소 가지고는 주식이 안 되고 고기로도 주식이 안 되고 과일로도 주식이 안 되고 인간의 주식은 곡식입니다. 저희들 어릴 때 보면 농사꾼들 있지요. 건강은 생각의 문제가 아니고 육체의 활력이에요. 이 3, 40년 전에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이 밥그릇 한번 보셨어요? 자기 밥그릇이나 노밥그릇 큰 데다가 그 밥그릇 속의 밥보다 위에 올라오는 게 더 많아요. 반찬은 소금 잘 먹으려고 그냥 짠 거 조금. 그렇게 먹고 다 힘든 일 다 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그 별로 안 좋다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고기 먹고 채소, 과일 많이 먹는데 체격은 큰데 체력이 없어요. 그때 사람들은요. 체격은 왜소해도 체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생각에 좋다는 걸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채소를 먹으면 암이 급속도로 자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악성 종양은 스스로 이렇게 미끈미끈한 점액을 분비해가지고 새로운 신생혈관을 만들어서 큰 혈관에 거머리처럼 딱 붙여요. 그래서 혈액 속에 당분을 대량으로 먹고 카케시아라는 맹독을 뿜어서 암 환자가 암이 커서 죽는 게 아니고 암세포가 내뿜는 독소에 세포가 괴사되거나 피가 썩는 폐혈증으로 죽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아질산염이라는 이 물질은 새로운 신생혈관을 만들어주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서 가장 탁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암 환자는 생채소 삼가해야 되는데 과일도 그렇고요. 그러면 내가 아질산염에 중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아는가 하면 아질산염은 강력한 이뇨제예요. 배 같은 거 보면 크기가 머리통만한 것도 있어요. 그죠? 애들 머리통만한 거. 엄청 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비료나 태비를 많이 줘서 크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래서 요즘 나오는 포도나 사과나 과일 이런 거 많이 먹고 나면은 저녁에 잠자리 들어서 아침까지 잠을 못 자요. 왜 그럴까요? 이뇨제를 먹었으니까. 자다가 자꾸 소변보를 난다요. 자, 우리 몸은 뭐를 먹어서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회복은 수면 중에 이루어져요. 수면 중에.
근데 사람들은 뭘 먹어서 좋아진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자러 가는 시간이 자동차가 정비 공장에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있을 때 해가 지면은 요즘 한번 6시, 7시 될 때 우리 몸의 위장, 간, 신장 이런 소화기관의 스위치를 다 꺼버려요. 일을 안 시켜요. 근데 우리가 저녁에 음식을 좀 많이 먹었다고 합시다. 그럼 이게 소화도 안 되고 이게 썩어버려요. 그래서 저녁에 늦게 먹고 자면 아침에 누구든지 부어요. 독소가 채가지고. 그래서 이 자연 치유에서 제일 치료가 핵심적인 게 뭔가 하면은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굶어라. 위에 음식이 보통 6시간 들어앉아 있다면은 뭐 8시에 잠자리 든다면은 2시 전에 끝나줘야 돼요, 식사가. 예. 2시 전에 끝나야 돼요. 모든 게 식사가 끝나버려야 돼요.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우리 저기 이제 선생님이 간염을 이제 앓으셨다 그랬는데, 이 간염은 바이러스라 그러죠,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는 크기가 세균의 1000분의 1 크기입니다. 세균 걸르는 필터로도 안 걸러져요. 거의 유전자 수준이에요. 근데 이 바이러스는 자연 상태에서는 생물이 아니고 무생물입니다. 왜 무생물이라 그런가 하면은 이거는 먹지 않고 1000년이고 2000년이고 자연 상태에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간염 바이러스가 간에 들어오면 어떻게 번식을 하는가 하면은 내 몸의 세포가 매일 죽어나가고 새로 복제되는데요. 하루에 죽고 새로 만들어지는 내 몸의 세포가 600g 정도. 새로 죽고 새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간의 세포가 새롭게 이렇게 복제될 때 이 간염 바이러스가 간 세포 유전자에다가 지 유전자를 끼워 넣어버려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우리가 신장이나 간을 갖다가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을 하면은 내 몸의 면역 체계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거는 내 몸의 장기가 아니니까 야 이거 이종단백이야 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하면은 평생 어떻게 해요? 내 몸의 면역 체계를 바보 만드는 면역 억제제를 계속 먹어줘야 돼요. 아니면 내 몸이 내 몸을 공격해서 내가 죽게 되니까. 그래서 내 몸에서 이렇게 간을 이렇게 감시를 해봤더니 B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끼워진 간 세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했을 때처럼 받아들여 가지고 이 간염 바이러스가 결합된 이 세포를 없애기 위해서 면역 물질을 증가시키는 화학 물질을 대량으로 분비해요. 그걸 사이토카인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태풍처럼 많이 분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화학 물질들이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뿐 아니라 정상 세포의 유전자도 손상이 돼가지고 유전자가 변이가 오고 비정상적인 세포가 생기겠죠. 그러면 정상 세포는 스스로 분열되고 증식되고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 유전자가 망가져가지고 분열 증식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커지는 게 이제 암세포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면 이제 암을 없앨 것인가? 또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제 간염 바이러스를 이제 없앨 것인가? 그게 문제잖아요. 유방암은 거의 다가 여성들 질염이나 구내염 일으키는 칸디다 알비칸스라는 칸디다균입니다. 칸디다균. 곰팡이균이다 이 말이죠. 난소암도 대부분 그렇고 이 곰팡이균은 대량의 당분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 암 환자가 단 음식을 먹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어떻게 알아요? 그 유방암 찍을 때 페트 사진 찍었을 거예요. 페트가 뭡니까? 양성자 동위원소를 포도당에 타가지고 넣어줘요. 그래 되면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암세포는 당 대사가 일반 세포보다 수십 배 높거든요. 그러면 대량으로 당을 소비할 때 이 방사선 동위원소가 대량으로 당을 소비하는 쪽으로 빨려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추적 사진 찍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암 환자가 나는 단 음식이 좋다고 단 거 많이 먹고 과일 좋다고 먹고 이러면 뭐에 먹이 주는 겁니까? 암세포 먹이만 주는 거예요. 탄수화물도 먹으면 당근. 탄수화물은 서서히 흡수돼가지고 간에 저장이 되겠죠. 그죠? 간에 저장이 되는 게 250g 정도예요. 당은 갑자기 높아지니까 이건 처리가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꿀이라든지 조청, 단 거, 차라리 고기 먹는 게 나아요. 고기가 암의 원인이지만은 고기보다 해로운 게 단 거라는 거, 암 환자는 좀 기억해 두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암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염증이라고 합니다. 왜 염증이라고 하는가 하면 한 사람당 1000여 종류의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를 우리가 1kg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순간부터 썩어 들어가요. 우리가 가래 뱉지요, 가래. 가래가 고름이에요. 썩은 고름이라고. 그래서 우리 몸에 염증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암 수치를 CRP 수치라 그래가지고 혈액 속에 염증 수치가 높으면 암으로 봐요. 그래서 이 염증을 어떻게 이제 없앨 것인가가 문제인데, 염증이란 말은 우리가 화농성을 보면 곱는다는 거, 자연 상태에서는 부패라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음식 찌꺼기가 썩는 거예요. 그죠? 쓰레기통에 음식물 찌꺼기를 담아놓고 죽으라고 살충제 안 뿌려도 세균을 안 넣어놔도 썩어 들어가요. 항상 세균은 있는 거니까. 그럼 항암제는 뭐냐 하면은 그 썩지 말게 살충제 뿌리는 거예요. 약효 떨어지면요. 다시 썩어버려요. 그래서 항암제 쓰면 5번에 이거 쓰면 다음에는 다른 살충제, 그 다음에는 다른 살충제. 왜요? 내성이 생겨 안 들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방법이 맞느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가 썩을 때 살충제를 뿌리면 됩니까? 아니면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청소해 놓으면 될까요? 청소해 놓은 다음에는 이 세균을 한 컵 넣어도 썩을까요? 찌꺼기가 없는 상태에서 안 썩어요. 왜냐하면 모든 균은 그들이 번식할 배양체가 없으면은 무활동이에요. 세균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무활동이에요. 인간은 무균대지처럼 살 수 없어, 그지요? 항상 균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몸 조직 속에 노폐물이 안 생기게 하는 거. 노폐물이 가장 많이 생기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거, 부패되는 거. 저희들 어릴 때 고기 안 먹다가 고기 딱 먹으면 대부분 눈에 뭐 생겨요? 다들 이렇게 대부분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 현대의학은 루이 파스테르가 세균을 발견한 이후로 그 모든 염증의 원인을 균에다 초점 맞췄어요. 그래서 항생제, 항균제, 항바이러스제, 항곰팡이제, 항암제. 그러면 여기서는 왜 항암제 안 먹고 암 환자들이 오느냐? 암의 원인은 염증인데 염증의 원인이 균이 아니고 균이 번식하는 배양체다. 그럼 노폐물이 생긴 걸 빼주고 더 이상 생기지 않는 삶을 살면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근데 이제 첫째로 이 모든 균들이 활동을 정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산소가 풍부하면 다 무활동이에요.
감기도 바이러스지, 그죠? 남극에는 감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기체는 찰 때 잘 녹아요. 액체 속에 잘 녹아 들어가. 맥주 이렇게 우리가 더운데 두면 뚜껑 열어보면 어때요? 탄산음료 같은 거 김 빠져버려, 그죠? 찬데 두면 보존이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찬 공기를 호흡할 때 이 산소가 혈액 속에 잘 녹아 들어가요. 더운 데서는 안 녹아 들어가요. 그래서 산소가 지금 1931년도에 독일의 오토 바르부르크 박사가 실험을 해봤어요. 노벨상을 받았는데 정상세포에다가 48시간 동안 공급되는 산소를 35%로 줄였더니요.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의 원인은 산소 부족이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암 걸리면 다 어디 갑니까? 산소로 다 가요. 뭐 때문에요? 산소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산소가 잘 들어오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산소가 잘 들어오게 한데 첫 번째 걸림돌이 저녁 식사예요. 저기 저 팜프렛 있나? 횡격막 그림? 있으면 보세요. 우리 밥 먹고 뛰어보면 숨 차죠? 가져봐. 뭐. 여기 이제 이게 폐인데요. 폐의 넓이가 20평 아파트 넓이만 합니다. 산소가 들어가는 구멍이 5개쯤 돼요. 근데 폐가 산소를 호흡하지 않아요. 대장간의 풀무처럼 이렇게 가로놓인 횡격막이 상하로 풀무지를 해줘야 돼. 근데 이 횡격막 밑에 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는 위가 서 있거든요. 미역고사리 물에 넣으면 붓듯이 저녁을 먹고 그냥 누워 자버리면은 이 횡격막 위장 안에서 음식이 불어가지고 횡격막을 압박해버려요. 그럼 산소가 들어올까요? 못 들어가요? 그렇죠. 산소 부족 첫째 증세가 뭔지 압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멍하고 바보처럼 되고 하루 종일 이상한 잡생각만 들어. 내가 이러다 죽으면 우리 신랑이 또 새장가 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될까? 쓸데없는 생각들, 바보처럼 이상한 잡생각이 계속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산소 부족 1단계. 그게 조금 지나치면은 불안, 초조, 염려, 우울, 조울증, 건강염려증.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정신과 가라 그러면 정신병자 취급한다고 안 갈라 그래, 그죠? 거의 우리가 이 상태에 다 살아요. 대한민국이 다. 세계에서 자살 공화국 1위 아닙니까? 우울증의 원인이 제일 높잖아요. 대부분이 뭐 때문에요? 저녁 많이 먹어가지고. 저희 어릴 때는 생일 잔치 다 언제 했어요? 아침에. 결혼식도 최소한 낮에. 요즘은 생일도 밤중. 결혼식도 밤중. 밤에 많이 먹어버리고 망가져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늦은 저녁은 죽음으로 끝나는 병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녁을 먹어서 횡격막이 압박받아서 산소가 안 들어오면 이건 대책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갈 때 내가 숨이 차다. 폐가 다쳤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산소가 안 들어와. 등산하면 숨 찹니까? 네. 힘은 딸려도 숨이 차면 안 돼요. 아무리 급경사를 뛰어 올라가도. 그래서 숨 차고 답답할 때 신발 양말만 벗어도 가슴이 어때요? 풀리죠. 우리 몸은 36.5도라는 체온의 항상성을 항상 유지를 해요. 근데 온도가 더 높아지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열을 빼기 위해서 땅구멍을 열어요. 왜 그럴까요? 물을 끓이면은 부피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세포가 터져 죽어버려요. 계속 올라가면.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온도가 높아지는 순간 땅구멍을 열어서 열을 식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우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방 안이 추우면은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난로에 불구멍을 좀 열겠지, 그죠? 이 폐가 열리면서 산소가 들어가요. 더우면은 아궁이 불구멍을 열까요, 닫을까요? 닫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사모님이 목욕탕 가서 뜨뜻한 물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가슴이 어때요? 답답하고 어질어질하고 일어서 나오면 핑하고 어지럽고 막 쓰러지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몸에 체온이 올라가니까 외부 열로 에너지를 안 태우기 위해서 이 폐포를 꽉 쪼아버려요. 그러면 산소 부족이고 안 되겠죠. 그래서 암 환자는 절대로 족탕, 각탕, 반신욕 최악의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새를 보면 말이죠. 삼새든 닭이든 거위든 머리까지 털로 다 뒤집어 썼는데 뭐만 내놨는지 압니까? 발만 맨발이에요. 근데 걔들 발 덮으면 죽어버려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발이 차야만이 어느 인체 중에 한 곳이 차야만이 찬 걸 데우기 위해서 폐가 열리고 산소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암 환자는 항상 맨발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쥐가 나는 것은 소금 부족일 때고요. 예. 배에서 꿀꿀꿀 물소리가 나도 소금 부족이고 손발이 저리고 쥐가 나는 것은 염분 부족이에요. 예. 그래서 저염식을 하면은 누구든지 손발에 쥐가 나요. 축구 선수들 공 막 차다가 다리 잡고 막 쓰러지잖아요. 그죠? 쥐가 나가지고 나트륨을 너무 빼가지고 신경의 에너지가 허지를 못해가지고 경련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염분이 부족하면 첫째 증세, 위에 있는 물을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배에서 뭐 꿀꿀꿀꿀꿀 도랑물 내려가는 소리 나면 염분 부족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금이 해롭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소금을 광물로 분류해가지고 광물공사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천일염을,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을 식염으로 못 쓰게 했어요. 그래서 이 미네랄이 다 빠진 흰 소금은 이제 말 그대로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처럼 300회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바닷물에 90여 종 중 86종의 미네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건 호르몬 대사도 조절하고 그거는 뭐 양껏 먹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산소가 잘 들어오려면 이제 맨발로 다니셔야 되는데 자꾸 족탕, 각탕, 반신욕하고 양말 신고 신발을 신을수록 발은 점점 더 시려요. 우리가 찬물에다가 추운 겨울에 맨손 맨발로 겨울물에서 빨래를 한다고 생각하면 손발이 시리다 못해 끊어질 거예요. 그죠? 찬물에 손 욕하면. 근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엔 손발이 어떻게 돼요? 화끈화끈하게 열이 나요. 쉽게 얘기하면은 봄이 되면은 대류 현상이 생겨요. 북쪽에 찬 공기하고 남쪽에 더운 공기가 만나서 섞일 때 강한 바람이 일어나요. 그래서 두한종열이란 말은 머리를 차고 발을 따뜻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머리가 차고 발을 뜨겁게 만들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발을 자꾸 보온을 하고 덥게 해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 족탕, 각탕, 반신욕을 할수록 발에 땅구멍이 열릴까요? 닫힐까요? 그러면 추운 겨울에 방문 열어놓으면 냉기가 들어오고 열기는 발이 더 싫어져 버려요. 그래서 점점 더 찬물로 씻고 맨발로 해주면은 이 머리 쪽에 더운 열기는 발로 오고 발의 냉기가 머리로 가서 두한종혈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잠잘 때 나는 베개를 안 비는 게 편해 이러는 사람은 두한종혈이 잘 되는 사람. 나는 꼭 베개를 베야 돼 이러면 혈압이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우리가 생각대로 했는데 내가 생각이 원하는 삶과 몸이 원하는 삶은 정반대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암의 원인은 염증이고 또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의 무활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산소인데 저녁 절대 먹으면 안 되고 항상 맨발로 지내고 잠잘 때 절대로 뜨거운 방에 등대고 자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폐는 풍선이에요. 계속 뜨거운 방에 등을 지져버리면은 그 열기로 인해서 폐는 점점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이 풍선이 점점 좀 찌그러들어가지고 옛날 어른들 나이 들면 등이 어떻게 됩니까? 굽어버리지, 그죠? 천식이 있고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몸에서는 열이 나면서 뜨거운데 등을 대지 않고 잘 수 있게 몸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낮에는 우리 몸이 신진대사가 활발하기 때문에 체온 유지가 되는데 밤이 되면은 3분의 1 이하로 신진대사가 떨어져요. 낮에는 막 활발히 운동할 때는 100번까지 뛰던 맥박이 밤에는 60번대로 떨어지고요. 몸도 식어 들어가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해가 질 때가 되면 괜히 사람들이 으시시하게 추위를 느껴요. 그래서 난방을 해서 그 열로 체온을 유지해서 잘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다 이제 밖에 잔다고요, 우리가. 영하 20도, 25도고 다 겨울에 밖에 자고 아침에 찬물에 씻어요.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시골에 가면 태비덤에 겨울에 이렇게 김이 나죠? 양계장에 닭등 띄우는데 못 넣어요. 70도에 70도. 미생물이 발효할 때. 근데 우리 몸의 대장이 1m 50인데 이게 발효실이에요. 인간의 대장에서 발효되는 음식은 채소나 과일이나 고기가 아니고 주로 곡식만 발효돼요. 근데 저녁을 먹으면 열이 안 나요. 아침, 점심 곡식 위주로 충분히 잘 먹고 저녁을 굶어주면은 청국장 띄울 때 따뜻한 아래 무게 묻듯이 저녁에 위를 비워주니까 소화할 피가 아랫배로 가서 이렇게 딱 열을 줘요. 그럼 여기서 한 500여 종, 100조 마리 미생물들이 음식을 발효할 때 여기서 6, 70도 열이 생겨요. 그러면 피가 1초에 60m, 시속 200km 이상으로 순환을 해요. 이렇게 돌면서 장에 열을 받아가지고 몸을 데워주기 때문에 영하 20도에도 외부 열 없이 밖에 잘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산소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좋은 시골에 살면서 시스템 창 딱 해놓고 뜨끈뜨끈한 방에 누워 자버리면 이거는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몸에 열을 나게 하면서 이제 몸은 좀 선선한데 적응해야죠. 그렇게 하다가 뜨거운데 방에 들어가면 답답해서 못 살죠. 그래서 이 환자는 어떻게 하면 하루 종일 내내 밖에서 살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 3, 40년 전에
시골에 이렇게 초가집 짓고, 그죠? 그렇게 잘 때는 요즘같이 암이 없었어요. 요즘 전부 아파트 생활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암이 많아져요. 아까 제가 암의 원인이 균이 아니고 균이 번식하는 노폐물의 문제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 몸의 70%가 물이에요. 우리 선생님이 70kg 나간다면 77이 49, 한 49kg, 50kg가 물입니다. 근데 이 물은 건강할 때가 어떤 분자 구조인가 하면 벌집 구조예요, 육각수. 육각수 얘기 들어보죠? 근데 육각이, 전체가 육각이 될 수는 없지만은 육각이 많을수록 몸이 건강하고 갈증이 안 생겨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 물은 완전히 얼었던 것이 아니면 37, 8도만 되면 육각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더운 여름에 밖에서 일하면서 땀을 많이 흘릴 때 보면은 막 얼음 막 씹어 먹고 싶지 않나요? 찬 거 막 시원한 거 먹고 싶고 몸에 물의 분자 구조가 열이 오르면서 다 깨져가지고 육각수가 땡겨요. 반대로 날이 추워지면은 육각수가 안 깨지잖아, 그죠? 그때는 따뜻한 물이 땡겨요.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단백질의 구조나 아미노산 이런 것들도 대부분이 육각입니다. 근데 이 육각이라는 것은 아주 묘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기 분자 구조하고 다른 거는 베타물이에요. 바닷물 알죠? 바닷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닷물을 동해 안에 가서 떠가지고 겨울에 얼려봤어요. 얼어요. 바닷물인데 얼어요. 근데 그 얼음 속에는 짠맛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얼음은 육각이 아니니까 베타버려요. 이 우리 몸의 세포 조직이나 체액이 노폐물을 뱉어버리게 해버리면 염증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내 몸의 모든 이 물 분자나 살아있는 세포의 분자를 육각으로 환원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몸을 냉동실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죽어버린다는 거지. 그죠? 이 얼리지 않고 체액의 분자 구조를 육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을 육각으로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완전히 얼리는 거. 가장 완전한 육각수입니다. 또 하나는 물이 흐르는 데다가 자석을 놓으면요. 강한 자석을 놓으면 자석을 통과하는 물은 육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 육각수 만드는 기계가 물이 흐르는데 자석을 놔서 자장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자석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땅에서 올라오는 치자기가 낮과 밤이 완전히 달라요. 지구 반지름이 6,370km면 낮에는 11배까지밖에 못 뻗어가요. 밤에는 100배까지 뻗어가요. 대단한 거리죠. 지구 반지름의 60배 거리에 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만 타도 보통 0.5가우스 지자기를 받는다면 차만 타도 지자기를 반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먼 길 서울서 여기까지 오면 오늘 하루 갔다 가면 괜히 몸이 피곤해져요. 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낮잠을 우리가 한 5분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1시간 좀 푹 자고 나면 낮에 잠자고 나면 기운이 펄펄 납니까? 몸이 어때요? 더 무겁고 멍해져 버려요. 네. 왜 이 순환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밤에 자는 잠은 개운하다.
이제 밤에 자는 잠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가 3층 이하 이상만 돼도 진짜 이게 반 이상 떨어져 버려요. 5층, 10층, 20층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몸 안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이 3, 40년 전에 우리가 흙으로 만든 바닥에다가 등을 대고 잘 때 하고, 그죠? 지금 고층 아파트 살 때 하고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결국은 데이터가 있느냐, 실험 결과가 있느냐, 우리 삶에 불과 20, 30년 전에 우리의 삶과 예? 지금 땅바닥에 대고 살던 시대와 공중에 떠서 사는 시대의 삶을 비교해보면 이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멘트나 철근이 안 들어있는 땅바닥에다 등을 대고 밤에 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땅에서 올라오는 강한 지저귀가 이 피가 돌 때 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모든 세포를 환원시켜버리고 체액을 육각수로 바꾸면서 노폐물을 뱉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을 굶고 맨발로 걷고 밖에 자고. 그러면 이제 볶음국식은 왜 먹느냐? 유방암 환자는 약이 뭔가 하면 남성 호르몬제를 줘요. 계속 먹으면 가슴도 없어지고 수염도 생기고 목소리도 남자처럼 돼요. 호르몬 대사에 이상이다 이 말. 그러면 사람의 몸에 호르몬 대사를 조절하는 영양소는 뭔가 하면 미네랄이에요. 미네랄이 뭐냐? 금, 은, 동, 아연, 구리, 철 이런 지구상에 있는 90여 종의 금속의 원소입니다. 이 금속의 원소가 이게 뼛속에 들어가줘야 되는데 저희들 어릴 때요. 시골에서 나무 떼서 밥 해먹고 난방할 때 재 있죠, 재. 이 재 속에 전부 미네랄이 다 들어있어요. 이 미네랄은 타서 재가 돼야만 분리되어 나오기 때문에 죄해자를 써서 회분이라고 합니다. 불에 태우지 않으면 분리되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장, 된장 담는 그 항아리 독을 만든 데 가면 황토로 딱 만든 다음에 아궁이 재를 갖다가 풀어놓은 물에다가 이렇게 굴려가지고 말려서 가마에 꾸면은 재 속에 남아있는 금속이 1000도가 넘는 고열에 녹아가지고 코팅한 것이 항아리 겉에 그 까무잡잡한 그 상태예요. 그게 우리 몸에 필요해요. 집으로 치면 철근 골조가 되겠죠. 그 영양소가 호르몬 대사와 면역력을 증진시켜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들 어릴 때는 전부 다 나무 떼서 밥 해먹고 그 재가 농토에 가서 미네랄이 풍부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세대는 호르몬 대사가 잘 돼가지고 애기도 잘 낳고 젖도 잘 나오고. 인정합니까? 한 집에 7, 8, 10명도 낳았어요. 요즘은 미네랄이 바닥입니다. 농촌 인구도 줄어버리고 시골에도 나무 떼가지고 난방하는 집이 거의 없어요. 농토에 재가 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농토의 미네랄은 다 빼버리고 미네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병은 전부 호르몬 대사병이에요. 생리통, 생리불순, 난소암, 유방암, 갑상선암, 당뇨, 전립선 전부 다 호르몬 대사병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단백질이다, 탄수화물을 잘 먹는다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네랄을 잘 섭취하느냐 이게 제일 관건입니다. 세대가 바뀌고 생활 습관이 바뀌면서 영양의 개념이 이제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미네랄이 어디에 제일 많은가 하면
통곡류의 껍질에 제일 많아요. 현미 부분에. 근데 현미 먹게 하는데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 현미 껍질의 세포를 하루 종일 씹어봐야 그걸 터뜨리고 그 안에 미네랄을 분리시키지를 못해. 태워야만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해서 말려서 볶아서 그 섬유질의 기공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탄 거라도요. 누룽지는 먹고 나면 배가 점점 더 불러옵니까? 숨이 차요, 나중에 배가 불러와서. 볶음국식은 한 봉을 다 먹어도 배가 점점 꺼져 들어가요. 왜요? 이건 세포를 다 터뜨렸고, 누룽지는 타도 습기가 있는 데서 태워져 가지고 세포가 살아있어서 물을 먹고 팽창해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볶음국식으로 주식을 하고 볶음국식으로 만든 떡을 먹어서 미네랄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 대사를 정상으로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암도 자연 치유가 일어나요. 그걸 우리가 아포토시스라고 합니다. 세포 자살. 예를 들어서 침팬지가 자살하거든요. 사람도 자살을 하고 세포도 자살을 해요. 저기 이제 꼬맹이, 다니는 꼬맹이가요. 발가락이 이게 붙었어요. 발가락이. 네, 여기 엄마 찾는 애가. 이게 안 갈라졌어.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손이 이게 주걱처럼 돼 있어요. 태어나기 전에 손가락을 형성해야 될 자리에 세포들이 스스로 자살해 주므로 손가락이 생긴 거예요. 근데 쟤는 뭔가 잘못돼 가지고 이게 붙어 있어요. 지금도 붙어 있어요. 자살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 그죠? 올챙이 시절에는 뭐가 있는지 압니까? 꼬리가 있어요. 근데 갓 개구리가 됐을 때 네 발이 달려 있어요. 그래도 꼬리가 달려서 그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꼬리가? 예, 꼬리를 붙이고 있던 자리에 세포가 스스로 자살해서 떨어져 버려요. 혹시 사마귀 알아본 적 있어요? 손에? 이거 띠도 안 없어져요. 사마귀도 이게 바이러스거든요. 바이러스가 암을 일으키니까 간염 일으키는 바이러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다 사라져 버렸어. 뭔가 몸이 스스로 정상으로 돌아오는 순간 사라져 버린 거예요. 세포 자살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살구를 먹으면 쉬거든요. 안 먹고 지금 생각만 해도, 눈 감고 생각만 해도 입에서 침 나와요. 우리가요, 엄마가 부득이해서 유산하는 경우가 생겨서 의사 손이 들어가면 그 좁은 공간에서 아기가 피한대. 근데 엄마가 아기를 가지면은 아직 머리도 안 생겼는데 태교를 해요. 태아 교육을 해요. 먹는 거, 입는 거, 생각하는 거, 바라보는 거 다 주의해.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 머리가 안 생겨도 세포에 영향을 미친다. 자, 그러면 내가 암이 걸렸어요. 야, 이거 어떻게 죽여버릴까? 어떻게 없앨까? 이러면 얘들은 뭔 생각할까요? 얘가 지금 뭔 생각할까요? 이거 암 어떻게 없앨까 생각하면 얘들은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생각하겠죠. 교감을 하니까 통한다 이 말입니다. 살구 생각만 해도 입에 세포가 아마 침을 내뿜는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암세포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다 묻어요? 가슴에 묻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내 몸을 위해서 헌신하던 세포가 내 주인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암이 걸렸는데 내 주인이 한다는 생각은 어떻게 나를 죽일까만 생각해.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살아남을까만 생각해. 이건 실패예요. 암 치료가 안 돼요. 지적 장애아를 가진 엄마들이 마지막 소원이 뭔지 압니까? 정말 정상으로 생활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가진 엄마들이 마지막 희망이 이 아이보다 내가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 이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왜? 인간 대접 못 받고 적응 못한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마지막 봉사하고 그 이튿날 죽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소원이 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고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몸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나요, 암 환자들이? 야, 내가 생활을 잘못해서 너희들이 암이 걸렸는데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로만이 아니고 내가 삶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마. 밥 제때 먹고 일찍 자고 정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의 헌신을 다할게. 돌아와다오. 이렇게 하면요. 세포의 가역성이라 그래가지고 넘어졌던 오뚜기가 돌아와듯이 돌아온다.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지 못할 정도가 되면은 내 주인이 너무나도 열심으로 나를 위해 희생과 봉사와 생활을 바꿀 때 처음에는 얘들도 그런데요. 내 주인이 아마 좀 이상한가 봐. 돌았는 것 같아. 어제까지만 해도 뭐 어떻게 잘라내고 죽일 거만 하다니만 오늘부터 내가 니한테 잘한다 그러는데 두고 봐야겠지.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정말 몸을 돌보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주니까 얘들도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아옵니다. 도저히 돌아와서는 안 될 정도로 망가지면은 손에 사마귀가 그 나서 계속 번지던 게 하루아침에 사라지듯이 스스로 자살해서 없어. 그걸 우리가 세포 자살이라고 합니다. 아포토시스. 이 아포토시스 세포 자살은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죽도록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바보는 절대 암이 안 와요. 바보는 암 걸렸을 때 이거 죽일 생각 할까요?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이 상태에서 두 손 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겠다. 여기 저 남자분 있죠? 저분? 한 보름 됐나요? 3주 됐나요? 위암이 와버렸어요. 위암이. 그럼 뭐 형제들하고 부모가 그냥 있겠어요? 없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수술하자고. 그죠? 근데 저 사모님이 몇 해 전에 이게 굉장히 정신적으로 우울증하고 심했는데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 집사람 나는 거 보면 나도 낫겠다. 병원에 안 가고 그냥 여기 와가지고 밖에 자고 두 끼 먹고 그냥 사는데 멀쩡해져 버렸어. 아무 증세도 없고. 수술 안 했는데 아무 증세도 없어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가족 중에 누가 회복된 걸 봤기 때문에 자신감을 얻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병 걸리기 전에 이런 걸 한번 듣고 이해해 놓는 것도 상당히 소중해요.
지금부터라도 이제 딱 생각부터 좀 정리를 좀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자식이 죽어도 가슴에 문다 그러는데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이 내가 잘못해서 얘들이 고통당하는데 이걸 어떻게 떼내고 죽일까만 생각하지 말고 얘들을 어떻게 보듬고 내가 함께 가면서 회복시킬까. 마음부터 그렇게 먹는다면 달라져요. 그리고 말로만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동으로 몸이 원하는 삶을 살아줄 때 정말 세포 자살도 일어나고 정상세포로 돌아오기도 하고. 궁금한 거 있습니까? 궁금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생활할 때는요, 남아져야 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부와 그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배우는데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게 딴 게 아니라 암환자들이 수술 같은 거를 하잖아요. 수술을 하고 나면 항암을 먹게 되잖아요. 그 항암도 맞지 말아야 돼요. 그걸 먹게 돼요. 항암을 이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캠프장을 문막으로 옮겨가지고 일기 캠프에 왔던 분이 있어요. 백설이 씨라고. 이분이 유방암이에요. 수술하고 재발했어요. 의사는 항암제를 해야 된다. 우리는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람은 차라리 의사가 안 됩니다 이러면 쉬워. 딱 매진할 수 있잖아요. 수술을 하든지 항암제를 하면 몇 프로 효과 있습니다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갈려요. 이분이 이제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도 생활하면서 항암제를 계속했어요. 근데 2달 전에, 2달도 안 됐지. 항암제 하는 중에 병원에 갔는데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네, 암이 점점 더 자라고. 항암제, 암이 이제 재발이 돼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왔더라고요. 왔다가는 가가지고는 항암제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들렸더라고요. 지나가는 길에. 훨씬 몸이 많이 좋았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인간은 자기 경험이 아니면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그죠? 책도 좀 가져가 보시고 또 인터넷 들어가서 나은 사람들 경험담 올라온 것도 좀 한번 보시고 일본 사람들 나온 것도 있고 쭉 올라와 있어요. 들어가 보시고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강요한다고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그 커브 갑자기 그 커브 보면 차 전복돼 버리잖아요. 그죠? 일단은 생각을 바꾸고 양말 벗고 살고 좀 선선하게 지내고 이런 것부터 실천하면서 한번 몸의 상태를 한번 보시라. 효소가 부족하면 사람이 계속 죽는다고 하잖아요. 예, 예. 효소 때문에 왜 흰수 먹으라고 하고 땡면수 먹으라고 하는데 그럼 이 효소랑 이 고소효소가 무슨 상관이 어떻게 되나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효소가 필요한 거는요. 우리 몸에 음식물 소화하는 것도 효소지만은 우리 몸에 어떤 당을 갖다 에너지로 발산시키는데 완전 연소를 위해서 필요한 촉매제가 효소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요. 그럼요. 만드는데 그 효소가 미처 다 처리 못할 때 보조 효소가 필요해요. 그죠?
그 보조 효소 여러 가지를 찾아내서 이름을 붙인 게 비타민이라는 거예요. 그걸 또 영양제로 바꿔버리고, 그 실제로 비타민이나 영양제라는 말은 조효소입니다. 보조 효소. 근데 자, 보조 효소 사 먹으세요. 이러면 사 먹어요, 안 사 먹어요? 안 사 먹으니까 막 비타민 강장제다, 막 영양제다 이름 붙여 파는 거지. 이건 이제 웃긴 얘기죠. 그 대신에 이제 생채소나 이런 걸 막 녹주가라 효소를 먹어버리면은 이게 이제 장에서 이제 썩게 되겠죠. 그러니까 배에 가스 차고 막 방구 끼고 더 나빠지죠. 그리고 외부에서 효소가 들어오면 내 몸에는 효소를 안 만들어버려. 그 대표적인 효소 농축제가 소화제입니다. 소화제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돼요. 근데 안 되니까 노르면 깡통 사놓고 먹잖아요. 그죠? 그걸 끊어야 내 몸에서 효소를 만들죠. 들어오는데 뭐하러 효소를 만들겠어요? 그래서 몸은 아무것도 안 해줄 때 제일 잘하는 거다. 면역이라는 거는 싸워야 면역이 생겨요. 우리가 홍역, 볼거리 한번 앓고 나면 그 다음에 걸립니까? 평생 안 걸려요. 예방주사 맞아서 한번 싸우게 이기게 해주면 안 걸려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암이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나는 가만히 있고 외인 부대 돈 주고 사와가지고 싸우라 그런 거예요. 면역 기능이 없어요. 계속 외인 부대가 싸워주니까 나중에 백혈구가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4천을 유지해야 되는데 뭐 3천, 2천 줄어드니까 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항암제 놔줍니까? 안 놔줘요. 왜요? 항암제가 내 몸의 염증을 억제하는 기능과 백혈구의 기능이 달라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면 병원의 의사들이 고기 막 잘 먹으라 그래요. 왜 잘 먹게 할까요? 제가 오른쪽 아랫배가 아파요. 의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피를 뽑아요. 백혈구 수치가 막 7천에 올라갔어. 야, 이거 맹장염이다 그래. 왜요? 몸에 어디든지 염증이 있으면 백혈구 수치가 높아지거든. 없으면 떨어지고. 그렇게 백혈구 수치가 너무 떨어져서 내 몸에 면역 기능이 없어지니까 면역 기능 올리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고기 먹어가지고 썩게 만들어.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백혈구 수치가 높아지기 위해서. 또 하나는 암 환자는 면역력 높인다고 찜질하라 그죠? 목만 내놓고 사우나 챔버 이런 거. 그 왜 백혈구 수치가 증가될까요? 자, 음식물 찌꺼기가 더운 데서 부패가 잘 됩니까? 찬 데서 잘 됩니까? 목만 내놓고 몸을 쪄버리면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조직에서 부패가 일어나요. 그래 되면은 부패를 막기 위해서 뭐가 증가돼야 돼요? 백혈구 증가돼야 되거든. 사람 잡아버리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항암제 놓을 때 고기 먹으셔야 하는 거는 이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니까 항암제가 하니까 나올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걸 높이기 위해서 자꾸 고기 먹여요. 자, 어쨌든 이제 오늘은 이쯤 하고요. 또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한번 봅시다.